안녕하세요. 자산 관리하는 것 쉽지 않죠? 오늘은 자산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자산은 얼마나 버느냐가 관건이 아닌 얼마나 남느냐가 관건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그 이상의 지출이 있다면 말짱도루묵이겠죠. 돈을 불리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이 되는 것이 재무설계예요. 특히 요즘처럼 주식도 예금도 부동산도 신통치 않을 때는 더욱 그렇죠. 가계의 수익과 지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첫걸음. 돈은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남기느냐가 더 중요해요. 절약과 재무설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적게 벌더라도 차근차근 재산을 불려나가고 있을 것이죠. 아울러 체계적인 재무설계가 전제되지 않은 재테크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재테크하기 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어디에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할지부터 계획해야 해요. 열심히 벌어놓은 돈이 줄줄 새나간다면 아깝지 않은가요? 지금부터 현명한 자산 관리를 실천해 보아요. 1. 세부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재무설계 시 보통은 20대 자산 형성기, 30대 자산 축적기, 40대 자산 운용기, 50대 자산 보존기 등 나이대별로 나눠 큰 틀을 잡아요. 내 집 마련 시기, 자녀 계획, 교육 등 앞으로 쓰게 될 목돈을 준비하기 위해 지출과 저축의 규모를 미리 관리하는 것도 재무설계의 중요한 역할이죠. 때문에 몇 년 후에 집을 살지,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으고 싶은지부터 자신이 노후에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은지까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황된 목표는 안 세우느니만 못하다는 것. 2. 가계부를 꼼꼼히 점검해요. 돈 관리에 있어서 가계부 작성은 필수예요. 가계부를 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한 달 지출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비 생활을 반복하게 되죠. 소득과 지출이 적을 때도 주수입인지 불규칙한 부수입인지 혹은 식료품 주거, 의료비 등 소비성 지출인지 세금이나 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인지 자세하게 기록해요. 이를 토대로 가정의 총 수입과 지출,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과 비고정적인 지출 항목 등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체크해봐요. 그대로 유지할 때 내 집 마련 계획, 자녀 교육, 자산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다면 성공적으로 재무관리를 해온 것이죠.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게 불투명하다면 재무설계를 다시 해야 해요. 무엇이든 기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가계부 앱이 편리해서 좋고 자신의 수입, 지출 관리가 잘 되죠. 습관이라는 것이 쉽게 안 바뀌어서 오랜 시간 걸려요. 다음 시간에 이어 자산관리 노하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줄줄 새는 푼돈부터 막자와 현명한 금융상품 선택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볼게요. 물 먹을 때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왔다면 숟가락만 하나 더 놓아도 밥 먹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십시일반의 법칙이 푼돈 절약에도 적용돼요. 즉, 지출의 10분의 1을 빼놓고 나머지로 한 달을 생활하는 것이죠. 한 달 용돈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그중 5만 원은 우선 은행 계좌에 넣고 나머지로 생활해요. 이것만 해도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십시일반의 법칙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6개월마다 지출 규모를 10분의 1씩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2년 내 용돈은 반으로 줄어들어요. 생활비에 적용해도 좋아요. 연봉이 1억이라도 매월 카드 결제 대금, 각종 할부금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월급이 불과 200만 원이지만 그중 10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주부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한 잔에 6천 원 하는 스타벅스 커피 대신 회사나 집에서 스스로 커피를 끓여 마시면 30년간 이자를 포함해 7천만 원이 절약된다고 해요. 남편이 끄는 담배값 5천 원은 30년 후 9천만 원이 돼요. 휴대폰 요금은 저렴해 보이지만 휴대폰은 푼돈 먹는 하마예요. 만약 한 달 요금이 5만 원 내외이고 4인 가족 한 달 휴대폰 요금은 20만 원이고 1년이면 240만 원이죠. 각 통신사마다 수십 가지 요금이 있는데 이것을 꼼꼼히 따져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울러 자신의 능력 이상의 소비를 부추기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교체해요. 이는 자산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자동차는 연료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 한 달 평균 운행비가 4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달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3, 4배 이상을 지출하는 것이죠.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하루 10,000원 아끼면 연봉 10% 인상 효과와 같아요.
우리가 연봉을 10% 올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따져보면 푼돈이라 여기는 만원의 소중함을 알 수 있죠. 총 지출은 서로가 한 달 예산을 미리 정해 그 범위 내에서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연습해야 해요. 예산 범위만큼을 월급날 미리 체크카드로 옮겨서 그 범위 안에서 지출하죠. 그렇다면 현명한 금융상품 선택 방법은 어떨까요? 우선 급여 통장을 2개로 해서 일단 소비성 통장과 비소비성 통장으로 나눠요. 미리 정해놓은 소비성 지출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비소비성 통장으로 자동 이체해요. 아울러 급여 통장은 단기에는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보통 예금 통장에서 연 2에서 3% 정도의 이자가 붙는 통장으로 바꿔요. 은행 연계 계좌 이용 시 현금 출금과 계좌 이체 수수료가 무료인 것을 골라요. 금융상품은 목적과 기간에 따라 선택해요. 단기로 할 것은 단기로 1년 이상 여유가 있는 자금은 은행보다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적금 상품에 내 집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을 위한 2년에서 10년 사이의 중기 상품으로는 장기주택 마련저축 10년 이상 장기투자 계획이면 이자 소득과 함께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은 필수예요. 그 외 집 장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금리도 높은 청약통장은 필수로 갖고 있어야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노하우 3번째 시간이네요. 대출 상환 방법과 보험, 자녀 교육비에 대해 알아볼 대출 상환 방법은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은 없애는 것이 좋아요. 가지고 있으면 쓰게 될 뿐 아니라 추후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지장을 받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예적금 담보 대출로 갈아타면 이자가 절반 줄어들어요. 보험을 들고 있다면 약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역시 마이너스 통장 이자의 절반 정도죠. 대출을 받는다면 금리보다도 상환 방법을 먼저 따져봐야 해요. 그에 따라 2배 이상의 불필요한 이자를 은행에 지불할 수도 있다는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1년에 한 달치 월급 정도는 절약할 수 있어요.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갚는 만기 일시 상환보다는 원금도 함께 갚는 원금균 등 상환 방식을 택하세요. 만일 대출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적금을 붓고 있다면 당장 적금을 깨고 대출의 일부라도 줄이는 게 우선이에요. 대출은 월 상환 금액이 지출의 8에서 12%, 많더라도 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한때 비테크도 유행이었지만 금리 변동기를 잘 살펴서 해야 해요. 금리가 낮은 상품은 대출을 잘 유용하게 쓰는 것도 요령이죠. 보험 상품은 어느 한 질병이나 상황만 보장해주는 보험보다는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해요. 수입이 적을 경우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만 먼저 들어놓아요. 만일 몇 개의 보험에 가입해 손해율, 보장기간, 보장내용 등의 효용이 떨어진다면 경쟁력이 없거나 약한 것은 정리하는 것이 나아요. 낸 돈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하면 손해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손해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을 따져봐야 해요. 지금까지 낸 돈보다 앞으로 내야 할 돈이 훨씬 많고 보장 내용 또한 미비하여 효용이 떨어지는 상품이라면 과감히 수정해야 해요. 월 보험료는 수입의 10% 이내가 적당해요. 한편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이죠. 빚을 내서라도 학원은 보내겠다는 말도 쉽게 들을 수 있죠. 하지만 교육을 모두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해요. 자산운용기인 40대 때 아이들 교육비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다 보니 저축을 전혀 할 수 없는 가정도 상당수예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짜서 과다한 교육비는 줄여야 해요.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교육은 과감하게 자르고 무료 문화체험, 공동교육 등 일부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돈을 모으는데 왕도는 끈기와 절약이에요. 거기에 적당한 정보와 지식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내면 어느새 수중에 돈이 쌓여 있을 거예요.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 전문가에게 재무 설계를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채널의 전문가들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돈 쓰기는 쉽고 모으기는 어려운 현실이네요. 파이팅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니선 에듀는 융합교육과 미래행복, 미래성공 채널입니다. 교육과 건강, 성공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